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015학년이 시작된 지도 꽤 지났네요. 3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가 되기 위해 실천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쪽지의 내용은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가 되려고 했으나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는 교사가 돼버렸다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친절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라고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만 대하는 교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는 폭발하지 않아요. 화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참기만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사인 나도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잘 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평화적으로 잘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시도했을 때 아이들이 함께 받아주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아주 선생님 우습게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학급의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지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를. 저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아역. 문제아이는 역사가 있다. 맞아요. 역사가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다 담겨있죠. 그 아이가 하는 말, 그 아이가 나에게 하는 행동, 학급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를 둘러싼 일들은 다 그 아이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삶만 담겨 있을까요? 그 아이의 뒤에 있는 부모의 삶, 또 그 아이의 부모의 삶이 그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그 아이가 교사와 학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문제아이는 역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키웠죠. 3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무리를 걷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하지만 제자 한 명의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이죠. 혹시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 있으신가요? 선생님 아니시죠? 그렇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준 상한 음식을 먹고 심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신 부처님. 학부모들의 고소고발로 투옥되었다가 독약을 먹고 죽은 소크라테스.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도 제자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힘든 일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에게도 역사가 있고 또 인류의 성인들까지도 힘들어 쉽지 않은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5가지 중요한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또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마지막으로 무책임합니다. 이 5가지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나면 안정감이 돼요. 외로움을 해소하고 나면 소속감, 자존심을 넘어서면 자존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그 공동체 내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충동적으로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무기력을 넘어서서 자신감과 무책임을 넘어서서 책임감.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삶과 학급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감정,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약간 수정을 했는데 1단계는 벌을 두려워하는 도덕성입니다. 2단계는 보상을 원하는 도덕성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런 1단계와 2단계 수준에서 아이들 가르쳐 온 경향이 있습니다. 무섭게 하거나 상을 주거나. 3단계는 칭찬을 바라는 행동, 인정이죠. 3단계까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4단계는 책임,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이죠. 5단계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존중. 6단계는 가치로움을 지향하는 양심.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수준에서 가르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주거나 이런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아이들로 이끌기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이해했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문제해결법 8단계 중에서 5단계 학급평화회의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회의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쓴 책 지니쌤의 행복교실 만들기, 또 학급운영 시스템, 최근에 쓴 책이죠. 그리고 작년에 번역한 PDC 학급긍정훈육법에 나와 있는 회의하는 방법을 참고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운영 시스템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긍정감정의 통장과 부정감정의 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장은 아무리 돈을 넣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컵은 조금만 물이 차도 금방 넘치죠. 그래서 긍정감정은 통장에 예금하듯이 돈을 넣듯이 긍정감정은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 다음 부정감정의 컵은요, 자주 비워줘야 돼요. 통장에다가 긍정감정을 차곡차곡 쌓고 컵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자주 비워주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은 지금까지 1단계와 2단계 두려움과 상으로 살아왔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대할 때, 두렵게 하지 않을 때 도리어 선생님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이해하자. 문화역 역사가 있다. 그리고 5가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 또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낮을 수 있다. 1단계 벌을 두려워하는 도덕성 수준인데 선생님이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0단계 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막무가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명심할 것 한 가지, 인류의 스승들도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학급평화회의, 3번째는 긍정감정의 통장에 예금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침 인사나 즐겁게 체육을 하거나 함께 행복한 경험들을 자주 갖습니다. 또는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죠. 부정감정의 컵을 비우는 것도 긍정감정의 통장에 예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다가가서 긍정적 피드백을 계속 줍니다.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아이 근처에 가서 한번 지켜보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그 아이도 좀 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안정감, 소속감, 자존감, 자신감, 책임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존중과 책임의 학급 문화를 만드는 것, 학급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이 내용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